레슬리엔 마자라, 아드리안 미사일인 소냐, 로렌, 세 사람은 룸메이트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1일, 할로윈이 막 끝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집에서 2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로렌이 경찰에 신고를 해 사건이 알려지게 됐죠. 레슬리와 아드리안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나파밸리로 이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나파의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지역은 범죄도 극히 드물며 조용하고 주변에 유흥거리조차 없는 한적한 중산층 지역이었습니다. 파티나 친구들과 함께 활기찬 생활을 하는 것보단 고즈넉한 삶을 택한 곳이었죠. 레슬리는 전직 뷰티퀸으로 1978년 8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외형적인 성격의 주변에 친구들도 무척 많았으며 학대받은 아이들을 돕는 일에도 참여했죠. 레슬리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사나 변호사의 길만 떠올랐고 그것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엄마로부터 와이너리에 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캘리포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레슬리는 와이너리에서 일하게 됐고 이 일에 상당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며 룸메이트로서 아드리안과 로렌이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드리안은 1977년 12월 30일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16살에 차량이 3바퀴나 굴렀을 정도의 엄청난 교통사고가 납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넘었다고 말할 정도로 큰 사고였고 이 사고로 얼굴 재건수술까지 했지만 그녀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었죠. 칼리스토에 살면서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에서 토목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터였습니다. 그 뒤 나파 위생구역에서 보조 엔지니어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친구 로렌과 함께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 사람은 정말 잘 맞았고 각자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잔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2004년 10월 31일 할로윈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사탕을 받으러 집집마다 찾아다녔고 세 사람 역시 찾아온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 끝이 났고 마무리를 위해 집 불을 끄고 각자 약간의 시간을 보낸 뒤 레슬리와 아드리안은 위층으로 로렌은 1층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각자의 방에 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에 들었기에 집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2시 로렌은 차고 보안경보와 개가 짖는 소리에 어설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아마 고양이가 잘못 건드렸겠지 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 뒤 위층으로 올라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만 역시나 잠에 들었습니다. 레슬리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기에 아마도 레슬리의 남자친구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 집안에 울리는 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와달라는 비명 소리를 듣고 로렌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납니다. 로렌이 말하길 부서진 유리 소리, 찢어지는 듯한 비명, 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로렌은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열었지만 바깥에서 풍겨오는 그 공기가 로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그대로 문을 연 채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침입자가 계단을 내려오며 물건들을 부수고 있었고 발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렌은 정신이 들었고 몰래 뒷문을 이용해 집을 빠져나와 마당 어디엔가 숨었습니다. 이것도 당황해서 울타리가 쳐진 마당으로 뛰어가게 된 것이죠. 집 안에서 블라인드를 어떻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아드리안의 도와달라는 외침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하실 창문에서 누군가 기어 나오더니 밖으로 도망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로렌은 움직이기로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고 비명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방으로 향한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광경,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피웅덩이 안에 레슬리가 누워있었고 침대 뒤쪽에는 아드리안이 거의 숨이 넘어가는 상태로 웅크려 누워있었습니다. 방 안에 전화기로 신고를 하려 했으나 전화기 선이 끊어져 있어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911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범인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제발 빨리 와달라며 말입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레슬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아드리안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아드리안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형사들은 현장을 수색하고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66건의 물적 증거를 수집했고 부엌 창문 블라인드에 범인의 혈흔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범인이 집 밖에서 집을 바라보며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길 기다렸을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이 많은 증거들에도 경찰이 얻은 것이라곤 범인이 북유럽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블라인드에서 발견된 혈액 DNA와 담배꽁초 DNA가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역시 돌리지만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행 현장으로 보아 자고 있는 레슬리를 제일 먼저 공격한 것으로 보였고 그랬기에 범인의 타깃이 레슬리였을 것이라 추측됐습니다. 그 다음 레슬리를 도우려 하다 아드리안이 공격당했을 것이라 생각했죠. 경찰은 먼저 레슬리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슬리는 정말 밝은 성격으로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그만큼 인기도 많았습니다. 레슬리의 주변에 그녀와 데이트를 원하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안 좋게 헤어졌거나 사이가 틀어졌거나 하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DNA 샘플도 얻지만 그 누구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리안의 주변 사람들도 조사하지만 크게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로렌에게 범인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전했고 로렌은 생각나는 사람을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드리안의 베프인 릴리 프루돔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에릭 코플이 담배를 핀다는 것을 떠올렸죠. 에릭은 사교성은 없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사실이 경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혹은 그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지 로렌은 조금 걱정이 됐죠. 경찰은 에릭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와 연락이 쉽지 않았고 닿았다고 해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생각한 것이 담배 브랜드였습니다. 집 밖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브랜드를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결과가 경찰에게 찾아옵니다. 2005년 9월 27일 에릭과 에릭의 아내 릴리, 에릭의 가족이 경찰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담배 브랜드가 밝혀졌기에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 자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레슬리와 아드리안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죠. 이 사실에 아드리안의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에릭은 바로 체포되었고 이중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에릭의 DNA를 대조한 결과 그것은 일치했습니다. 에릭은 2건의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2번 받습니다. 에릭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히기 전까지 평범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불안해한다던가 우울해한다던가 그런 거 없이 늘 그랬듯 자신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경찰이 수사망을 점점 좁혀오자 그제서야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에릭은 레슬리와 아드리안의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고 술로 도피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백하기 며칠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데 내 가족들이 경찰에 자수하라고 설득해 자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동기, 왜 2사람을 살해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문에서도 본인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사실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웃기게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옷과 신발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행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백을 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에릭의 살인 동기에 대해 추측이 돌게 됩니다. 에릭이 소유욕이 심해서 아내 릴리를 절친 아드리안에게 빼앗기는 것이 불안했고 그로 인해 분노했을 것이다. 그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렇다 할 절친이나 친구가 없이 오직 릴리 한 사람인데 릴리는 그게 아니니까 불안했을 거랍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었습니다. 릴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녀는 나중에 그와 이혼을 했습니다. 한 명의 미치광이 때문에 몇 명의 사람이 끔찍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열심히 살아가던 두 사람이 난데없이 공격을 받아 사망해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에릭이 진실을 밝혀 사건의 완벽한 끝이 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케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